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땡을 쓰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산과 성남의 경기가 이제 방금 전, 진짜 말 그대로 방금 전에 종료가 됐어요. 6시 한 24분경쯤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10몇 분 만에 방송을 바로 시작하는 건데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5라운드가 끝났으니까 바로 리뷰합니다. 일단 대전은 마치 이때 이제 이 경기는 이제 2주 전 경기죠. 5라운드이고 지금 K리그 1은 6라운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주 전 경기인데 마치 이날 경기는 제 경기를 마치 본 것 같이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하는 것 같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주 원정의 경기였음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었음에도 롯데전 선수들 그리고 강윤성 선수도 이순민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수비진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대전의 약간 팀 컬러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조금 밀리는 것 같이 상대편에게 주도를 내주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주고, 간간히 역습으로 이제 기회만 살짝씩 보다가, 후반, 중후반 이후 이제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대전은 적절하게 교체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살짝의 공격의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약간 이러한 원 패턴의 전술이 지금 잘 먹히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기 전에 이제 하위 스플릿에 도달했을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미칠 듯한 전방 압박에 뒤이어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약간 윽박 지르듯이 조금 초반부터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후반 가서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듯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정반대의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한 컨셉을 잡은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면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상대를 잘 공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대, 이제 리그 우승권에 있는 울산 현대를 상대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제주를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을 때도 마치 그 제가 그 이 전주인가 전 리뷰 때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역습에 뭐 이렇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란 듯이 주민규 선수가 역습으로 멋지게 선제골을 넣었어요. 물론 바로 동점골을 맞기는 했지만 이제 또 늘 대전이 하는 교체 선수 중 한 명인 정재희 선수와 이준규 선수가 추가골을 넣어주면서 3대1로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역습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에게 원터치로 멋지게 패스를 연결한 거는 또 마사입니다. 제가 지난 리뷰 때 마사 선수가 처음에만 좀 열심히 뛰지 뒤로 갈수록 안 보인다. 그렇다고 뭐 패스가 날카로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뭐 보고 있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역반 꿀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팬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의 선수들이 자신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기는 것 역시 이제 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팬으로서도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신기하다 아니면 이제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죠. 선수들은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했을 뿐인데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대전은 제주를 상대로 3대1로 풀타임 경기를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이제는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막전 때에도 사실 이 시간대쯤에 또 골을 몰아 넣었었거든요. 50분쯤부터.
그러니까 대전은 초반에 조금 소극적으로 공격에 임하다가 수비를 견고히 하며 버티다가 이제 상대 팀이 공격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졌을 시점쯤에 역습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역습이 상대가 좀 익숙해질 때쯤엔 또 교체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공격진들의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이러한 모습이 좀 효과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제주전 그리고 4라운드 경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번 제주전과 4라운드에서 굉장히 공격진들의 발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물론 이 다음 경기인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광주에서 좀 효과적으로 그러한 대전의 공략법을 잘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 대전이 가진 이 그 개인 능력의 힘으로 조금 좋은 결과까지는 아니어도 질 뻔한 경기를 비기는 강팀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창래 선수가 엄지척을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준규 선수가 이제 이 4라운드, 5라운드죠. 5라운드에서 골을 넣은 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준규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2의 황인범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교체 자원으로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준범 선수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준규, 김인규 선수 이 두 선수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영 선수도 이제 뭐 외국으로 건너가는 게 확정이 됐는데 아직은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리그를 정복했다, 리그를 씹어먹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사실 잘 안 들고 있어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물론 이제 황선홍 감독 및 기타 이제 코칭 스태프에 지시겠지만 좀 더 자주 공격해라, 자주 시도해라, 자주 돌파해봐라 이런 식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겠지만 약간은 어렵게 공이 온 거에 비해서는 공격 기회를 좀 약간 쉽게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그게 영국에 가서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과연 이러한 윤도영 선수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 또 극복을 할지 아니면 극복을 하고 영국으로 넘어가게 될지 또 대전 하나시티즌 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마사 선수가 여전히 선발 최건주, 김현욱, 윤도영 네, 이렇게 딱 선발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 주민규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죠. 뭐 A매치 때문에 하루 정도는 아니죠. A매치 때문에 당연히 선발로 나설 수 없는 컨디션이었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입니다.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조금 그 사실 개인적으로는 3대 0이란 축구에서 3대 0이란 스코어는 실력패입니다. 실력패. 이게 1대 0은 약간 운이 따를 수도 있어요. 2대 0은 상대가 잘 되는 날, 우리가 안 되는 날일 때 나올 수 있는 스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대 0은 실력패죠. 3대 0 이상의 점수 차는 실력패입니다. 근데 2대 0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3대 0은 실력패입니다. 그냥 처참하게 졌다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그 충북 청주의 베니시오 선수가 이제 작년에 수비의 한 축을 담당을 해주다가 이렇게 성남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공백을 아직 못 메우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수비의 공백을 권원규 감독은 공격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충북 청주에서 가브리엘 선수를 제외하고 페드로 선수도 1인분 정도는 하는 것 같으니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좀 충북 청주의 공격이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이 두 선수만 특히나 가브리엘 선수만이 이제 좀 돋보이게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오규 감독도 이제 충북 청주의
미드필더인 김선민 선수를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경기에서는 좀 올려서 썼어요. 밑에 부분에 이제 다른 선수들을 받쳐주고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번뜩이는 움직임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충북 청주가 공격을 나서는 빈도는 작년 초창기, 작년에 이제 감독이 바뀌기 전까지의 공격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다채로워 보이지만 마무리도 가브리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 미드필더에서 어디선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수비까지 흔들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 청주의 수비가 조직적이고 좋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옛말인 게 확실해진 것 같고 특히 이 이승환 선수 있죠. U22에 해당되는 이승환 선수가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PK를 두 개나 줬습니다. 두 개나 줬고 뭐 대부분 막질 못하죠. 그렇게 되면서 3대 0이라는 실력패 스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권오규 감독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청주가 좋은 선수들을 몇 명을 더 영입을 했거든요. 아마 수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국가대표 출신의 수비수 윤석영 선수였나요? 윤석영 선수를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 출전은 못한 상황이지만 이제 영입했던 선수들이 서서히 팀에 녹아들고 이제 선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청주의 이 어려운 점이 극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몇 명의 선수를 인해 이렇게 잡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걸 또 조화롭게 만드는 건 이제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팀이 적어도 지지는 않는 상황이 좀 연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 팬분들의 그 원망이 이제 좀 슬슬 튀어나올 것 같은 시점이에요. 이제 뭐 물론 계속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쟤네 왜 저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튀어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팬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서 아직 충북 청주의 홈 경기는 멀고 멀었습니다. 다음 경기인 4월 6일 경기는 이제 충남 아산과의 충청 더비가 되겠죠.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니까요. 뭐 지금 흐름대로 봤을 때는 충남 아산이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충북 청주가 이제 다음 주까지 그 영입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팀에 적응시킬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충남 아산이 그 시즌 초에 비해서 약간 좀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공격에서 약간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내리면서 좀 밸런스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모습은 충북 청주에서도 좀 봤으면 해요. 이제 공격에 힘을 주기보다는 약간은 내려앉으면서 때를 노리는 그런 흐름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입니다. 이게 2대 0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대 0이면은 조금 아쉬운 실력패 정도의 수준인데 정말 놀랍게도 충남 아산에서 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뭐 물론 레드카드에 대해서 뭐 이건 좀 심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긴 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주심 성향에 대해 따라서 충분히 레드를 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아니죠. 주심 성향이 아니라 레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게 천안은 지금 뭐 이제 5경기 했는데 뭐 벌써 레드카드만 지금 3장을 받았으니 이게 뭐 무슨 조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김종현 감독이 항의를 안 했던 건 아니긴 한데, 이 레드카드 덕분에 뭐 천안이 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그건 또 달라요. 왜냐면은 이제 천안은 예전에 이제 이종효 감독이 광주에서 했던 뭐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비진에서 아기자기하게 일단 공격을 풀어낸 다음에 미드필더를 생략하고 바로 공격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역습 축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중효 감독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그 속도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팀에서 그렇게 수비 지역에서 시간을 끄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약간 앞에서 나가는 척 하면서 이제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을 잡아주면은 사실 이 역습이 쉽지 않거든요. K리그 2에서 수비 선수가 두 명, 세 명씩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막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처럼 다 제끼고 골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웬만한 프로축구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원패턴적인 단순한 축구는 상대방에게 읽히기 쉬우니 이제 퉁가라 선수와 이지훈 선수들을 교체로 이렇게 투입을 해주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김성준, 정석화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주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이 공격의 다양성을 그리고 꽤나 공격적인 천안의 축구 색깔을 살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이게 그 충북 청주와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충남 아산에 아니 그러니까 천안에서는 특히나 좀 그 미드필더 진영에서 신영민 선수가 있긴 하죠. 신영민 선수가 좀 많이 버텨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 너무 쉽게 들어와요. 공격 진영까지 공이 이게 역습에서 밀리게 되면은 사실 공격진에서 어떻게 다시 재역습이 왔을 때 어떻게 막아줄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필리페 선수나 이상준 선수가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는 상황이 너무 좀 쉽게 들어간다. 그리고 상대방의 지공 상황에서 약간 허둥대는 모습이 있어요. 수비수가 전체적으로. 이게 이웅희 선수가 이제 캡틴이자 이제 베테랑 수비수로서 좀 이런 것들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천안이 실점 장면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골 장면이 그렇듯이 수비진이 좀 어지러운 상태에서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천안은 그 빈도수가 좀 높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박주원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세이브를 하면서 막아주시기는 하지만 박주원 선수도 뭐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뭐 못 막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K리그의 모든 골키퍼들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이 전술에 그 클러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천천히 이러면서 상대를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클러치 선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수비 지역에서 그 아기자기하게 풀어나오는 모습은 좋은데 반대쪽으로 전환할 때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역습을 한다 그러면은 뭐 물론 기본적인 전술이긴 하지만 패스를 주는 사람의 앞으로 뛰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조로운 움직임으로는 조금 한계가 보이고 대각선 쪽으로 혹은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속도가 좀 느린 게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도 해당되는 얘기기는 한데 천안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는 클러치 역할과 반대쪽으로 전개해주는 그런 그 약간 그 자신들의 공격 패턴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는 선수나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포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올해. 그런데 천안이, 뭐, 개인적으로는 천안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성적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결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지는 경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클러치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 이걸 무조건 레드카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받기는 했지만, 꼭 레드카드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명으로 싸운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공격수 쪽에서도 한번, 미드필더 쪽에서도 한번, 수비수에서도 한번 이렇게 세 장이나 받았기 때문에 조금 천안에게 좀 가혹한 심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레드카드가 아니더라도 천안의 축구 자체는 공격적이긴 하지만 수비나 미드필더 지역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입니다. 천안은 이제 홈 경기를 자주 돌았고 이제 김포와의 홈 경기가 방금 전에 방금 전이죠. 오후 2시에 끝났으니까 오후 4시쯤에 끝났으니까요. 6라운드 서울 이랜드와의 어웨이 경기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세 개 팀, K리그2의 세 개 팀 중에 두 팀의 경기가 한 경기에 몰려 있고 또 이제 토요일 날 2시에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가 있네요. 서울 이랜드는 뭐 용병 4명을 앞세워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의 지금의 수비와 역습 전략으로서는 좀 버거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퉁가라와 이지훈 선수를 선발로 써보고 나머지 선수들을 약간 뒤로 빼면서 좀 전술적으로 혼란을 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필리페 선수의 적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퉁가라 선수와 필리페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강력한 천안의 공격력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지훈 선수도 굉장히 오늘 좋은 경기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축은 필리페와 퉁가라 선수가 아직은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진짜 1시간도 안 된 방금 전에 끝난 따끈따끈한 경기 그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충남 아산과 성남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180여 일 만에 홈경기였다고 해요. 이제 그 국내 최초의 뭐 하이브리드 잔디를 심어서 이제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이제 온전하게 하겠노라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경기장 잔디 상태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아산의 팬분들은 좋아할 만한 정마호 선수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뛰는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센터백이었습니다. 그 볼란치처럼 내려와 있는 건가 싶었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 공격 시나 수비 시에나 전부 항상 이제 마지막 칸의 위치에 있으면서 수비에 전념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게 포지션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임시 방책으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마호 선수 특유의 약간 좀 번뜩이는 센스를 보기에는 어려운 좀 아쉬운 위치이긴 했습니다만 경기 자체도 1대1로 끝났습니다. 그 충남 아산 인스타그램에서 그 결과 페이지가 제가 이걸 작성할 때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5분, 10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아서 일단 교체대에서 들어온 미사키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면서 충남 아산 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줬습니다. 사실 성남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한 30여 분간을 이제 아산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남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방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또 10명이 되자마자 지친 선수들을 재빠르게 교체를 계속 해주면서 크게 무리가 없게끔 경기를 잘 이끌었고 충남 아산에서는 이제 수적 우위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고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투입을 시키면서 서로 장군 멍군 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데니손 선수는 이제 그 경기의 흐름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클러치 역할을 해준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뭐 전형적인 공격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다른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PK를 놓쳤어요.
예, PK를 놓쳤습니다. 사실 천안도 PK를 놓쳤어요. 누가? 툰가라가 무려 두 번을 찼었는데, 기회는 한 번이었는데, 차기는 두 번을 찼어요. 근데 툰가라도 놓치고 데니소도 놓쳤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는 PK 두 개를 헌납하고 두 골을 다 먹었어요. 이거 무슨 뭐 축구공사의 이제 뭐 PK 순환 시대도 아니고, 이게 데니슨 선수가 PK를 넣으면서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이제 팀도 이제 추격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데니슨 선수가 완전히 이제 그 킥 방향을 잃히면서 실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사키 선수가 만약에 동점골을 넣지 못했더라면 데니슨 선수는 아마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다만 충남 아산이 물론 이제 성남이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보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 좀 안정적인 승부를 보였던 것과 같이 약간은 그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꾀하기 위해서 템포를 살짝 늦춘 것 같아요. 작년에 충남 아산은 그 대나무 뻗어가듯이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냥 휙 하고 넣고 끝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선수 구성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올해 첫 경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만 해도 그런 재빠른 역습 위주의 공격 축구를 보여줬었다면은 이제는 약간 좀 숨을 고르는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골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공격 전술 부분을 좀 가다듬어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수비 쪽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는 그 손준호 선수와 김승우 선수 등 뭐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열심히 분투를 하면서 조금 수비진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수비진에서도 투혼을 보이면서 몸을 던지면서 수비를 하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일단은 조금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자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도 아사는 시즌 초에는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뭐 7위, 6위 막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시즌 초반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이제 또 후반기 혹은 이제 다음 라운드를 기약을 하면서 조금 팀이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느껴질 정도로 축구가 약간 변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타임 투 헌트가 이제 그 올해 충남 아산의 이 슬로건 같은 건데 사냥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공격적이지 않기는 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공격수들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북 청주와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충북 청주는 이제 계속되는 어웨이 경기를 앞두고 있고 사실 충북 청주의 그 공격적인 모습을 충남 아산이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충북 청주의 공격력이 번뜩이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충남 아산이 좀 더 탄탄한 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산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만약에 그 우리 데니슨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충남 아산의 상승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민규 선수도 물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잘 보였기 때문에 데니슨 선수의 득점과 또 기타 공격수 선수들의 득점이 앞으로 있을 앞으로 이제 시즌 초는 이제 잊어버리고 남은 경기들을 위해서 충남 아산의 밝은 미래가 보이게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좀 안정적으로 변한 충남 아산, 그리고 공격 축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 제가 리뷰하는 4개 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색깔을 갖고 있지만 정말 운이 없어서 맨날 지는 걸까라고 약간은 의심을 하게 한 천안, 그리고 밸런스, 공- 무너진 수비를 공격으로서 밸런스를 잡으려 했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는 밸런스를 가진 충북, 청주, 그리고 매번 같은 전술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상대들이 못 막는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유연함이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이게 극복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전입니다. 네, 오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라운드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